먼저 저번 9월 10날 11일 9월 10날이죠. 네, 10날 우리 야외 수업을 했는데 마음 나누기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그때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가 체험도 하고 또 지나가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 또는 그로 인해서 오는 반응들, 그 반응을 보면서 내한테 일어나는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어떠했는지 소감 나누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 아쉬운 게 예. 왜 아쉽냐? 그런 행사인데 거기 와서 대부분이 물론 돈을 내고 들어와서 그런지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은 또 그쪽에 와서 관심을 갖고 저거 하는 사람도 들어온 사람의 한 30,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30% 정도 관심 갖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 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는 내 마음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는 이제 아쉽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뭐 지적이고 무슨 철학적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쪽에는 관심들이 너무 없다. 그저 사진 찍고 그냥 막 그러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보면 그런 데서 묻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몇 분 있었잖아요. 스님하고 저 이제 어떤 분은 그 시를 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게 뭐라 하나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게 아쉽다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뜨거웠고 네, 뜨거워.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 벌판에 떼약볕에 그늘막만 만드는 거지 한가운데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조금 불어서 나왔지. 그렇더라고. 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기회를 갖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요즘에는 더군다나 시골에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접하기가 좀 힘든데,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갖고서는 그렇게 같이 엽서 쓴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직까지 이제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바깥에 걸어놓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걸면서 그런 분위기 갖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날씨가 덥고 그래서 좀 그렇긴 했었는데 그런 대로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게 참 평화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평화롭긴 평화롭죠. 네, 그렇. 저도 평화로웠어요. 아직도 부정적인 마음이 참 많은가 봐요. 지금도 문득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라고 해서 생각을 이제 그때 마음을 떠올렸는데, 지금도 느끼는 게, 나한테는 아직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참 많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요?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에 그런 성격이나 뭐 그런 리액션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드님 왜 낭독하셨었잖아요. 아버님이 낭독하니까 이제 아드님한테도 내시 좀 해달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를 잡아서 이제 짧은 시를 하나 잡아서 이제 읽어주셨는데, 뭐라 그럴까, 너무 그게 진짜 감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저렇게까지 네가 지금 이 시에 대한 감성을 아냐, 네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오바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제 그냥 일어나는 마음은 또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그날도 제가 스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포토전이 예전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잠깐 갔다 너무 뜨거워서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들어온 입구보다 되게 스님 너무 헝하다 했더니 요번에 그 주최하신 분이 조금 다른 포인트를 잡고 이번엔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글쎄 어쨌든 관광적인 것도 좀 유치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정적인 마음이 저는 이제 제 들었던 마음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났는데 부정적인 게 아직도 많으니까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그분이 그거 말고도 막 사람들한테 막 제가 하고 그런 것도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나도 받긴 받았어요. 좀 오버액션 하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 시 일푼 아들한테 뭐 그 껴안고 뭐 네가 인생을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시집도 주고 그러는 걸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건지 아니지만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자기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죠.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안 돼가지고 남들이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어도 욕 참고 그러는 게 은연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저는 그럴 봐요. 수도 있겠죠. 그런 요인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분이 이제 막 저거 하니까 오히려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발랄하게 저거 하니까 오히려 나는 뭐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그분이 뭐 안내하고 뭐 이렇게 뭘 팔고 할 때 그 좀 이 강요하는 듯한 응? 그거는 좀 아니다 싶었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남이 하면은 좀 오버한다. 소치되고 뭐 이렇게 보는 관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나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문득. 나는 어떻게 보면 버리장머리 없는 건지 몰라도 우리 때에 비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솔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우리 거기는 당연하죠. 캠핑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 그 저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숨김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 대하잖아요. 네. 내가 좀 시간이 이 꼰대들 네. 이 영감탱이들 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음. 위선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좀 그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너무 아주 뭐 속이 없는 얘기를 한다고 뭐냐 알고 아는데 그럴 때 난 오히려 그만 좀 이게 역겹죠. 토할 것 같아. 또 오히려 좀 젊은 애들이 네. 아이고 오히려 싫더라고.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솔직하면서도 예의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예의 발라요. 네, 발라요. 네. 절대로 이 네. 영감탱이들이 지하철이고 뭐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날에 네. 마음 나누기 네. 하는 거니까. 지금 예,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삼천포로 빠지기 삼천포. 쉽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까지는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얘기가 나오네. 이제 그날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소감 나누기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안 나오- 그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해버릇하지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이 또한도 낯선 거예요. 누가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땐 되게 낯설게 오바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말로 이제 이렇게 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뚱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친데레 뭐 무슨 막 이런 말 그냥 친데레가 뭐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예. 많아가지고서는 나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응. 그래서 요즘 친구들 말도 우리가 좀 알아놔야지
욕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츤데레는 앞에서는 되게 막 툭툭거리고 딱딱거리고 막 퉁명스러운데 뒤에서는 자상하게 뭔가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츤데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인데 우리가 사실 이게 표현하는 것에 인색해요. 저 같아도 벌써 우리 환경 조건이 참는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집안 환경 조건 자체가 참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 환경 조건이었기 때문에 참는 게 미덕처럼 미덕이라고 여겼던 때도 있죠. 그 참는 것을 사람이 갖추어야 될 소양처럼 막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이랬던 문화가 있어서 저도 낯설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표현, 저런 반응, 뭐 이런 반응, 이런 행동, 저런 상황, 저런 대상, 여러 상황들. 그래서 거기는 공부하기가 좋은 곳입니다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다양한 사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가만히 앉아서. 물론 뭐 우리 도우님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장소지만 사실은 그냥 사장 마인드잖아요. 고객하고 사장이라는 그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이다 보니까 사실 내 마음 알아차리는 거는 살짝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사실 그게 알아차림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눈앞에 현실에 이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100% 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야외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때의 상황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가 하지 않던 거, 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단골 손님도 아니고 뭘 먹으러 내 집을 찾아온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에서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인데 그 상황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대상 하나하나가 내 공부의 과제니까 내 공부할 도량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하고 했던 거거든요. 정말 저도 열흘 동안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 작가들의 모습도 보고 또 비 오는 날에 뜨거운 날에 햇빛 나는 날에 바람 부는 날에 마다 또 사람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내 생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알아차림 해보세요. 공부 삼아보세요.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관심 없을까? 왜 이렇게 와서 머물러 보지 않고 휙휙 지나갈까?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내 마음. 아, 내가 지금 저거를 싫어하는구나. 또는 뭐 아무도 와서 말 거는 사람 없고 말도 뭐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지루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뭔가 이게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요런 순간순간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생각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걸 이제 표현해 보는 자리로 지금 이제 소감 나누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도우님은 내가 부정 마인드가 많구나. 예, 이것도 알아차림 하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느낌이 저장된 느낌, 그 좋다,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보면은 나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반응이 오는 느낌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르는 대상,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일어나는 느낌은 세 가지거든요. 좋다, 안 좋다, 덤덤하다. 예. 근데 이제 안 좋다라는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꼭 저렇게 해야 되는 저게 진짜 마음일까 막 이제 의심도 일어나고 예, 이랬던 것인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관심 없어. 그래 뭐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가져가라는 것도 그렇고 관심 없어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일어난 마음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셨다는 또 거죠. 하나는 예. 나는 지금 마음 얘기하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게 저 사람들이 저러는 행동이 음. 나 때문에 여기에 좀 이쁘고 아니면 젊은 총각 멋지게 생긴 사람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머리 허연 완전히 죽은 영감탱이가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쁜 곳이 있으면 가보려고 그러는데 뭐 시궁창 같은 게 있고 돌아가듯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웬 영감탱이 머리 허연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거 하니까 올 사람도 안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러셨군요. 아니요, 그게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그런데요, 뭐. 저도 별 생각이 다 일어났었어요. 열흘 동안 나가 있는데, 3일은 아침에 펴놓고만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이제 재채기 요번에 좀 잘 나갔어요. 제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게 부담으로, 어떤 말을 들어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렇게 작년에는 부스가 하나여서 사실 사람이 여러 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두 명만 나가 있으면 되는 상황이어갖고 혼자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고 이래서 작년에는 그 카페인가 카페 앞에 있었죠. 예. 그러면 거긴 사람이 더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 길거리에 있다시피 하는 그렇지, 거 있죠. 그렇지. 네, 그리고 부스도 하나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정말 일부러 이쪽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뭐 공간도 작고 또 오는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몇 명씩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요일에 그냥 나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우리 이제 작가들 가운데 시간 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정도여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부수가 3개나 되다 보니까 그 3개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 부수에도 무조건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계산하는 것도 무조건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쪽에 이제 작가들과 그 책을 놓는 곳에도 무조건 1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여기 가깝게 살고 또 고향이 여기고 또 뭐 책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저를 거기다가 이제 끼워줘서 고맙죠. 어떻게 보면 끼워줘서 또 서로 돈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평창에도 이런 작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이제 이래서 고마움으로 작년과 올해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제 첫날 지나고 나니까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잡혀서 이튿날 되는 날부터는 이제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각자 역할을 맡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권하지는 말자. 사라고 권하지는 말자. 그냥 딱 여기 작가들 소개하고 그 작품 소개하는 곳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셔도 됩니다. 라는 정도의 멘트만 하고 차를 제가 준비해 갖고 가서 이제 더울 때는 식혀서 내주고 마지막 날은 추웠어요. 또 바람이 막 엄청 불어서 그때는 이제 막 따뜻하게 그냥 주는 걸로 차만 권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른 또 작가가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역할을 해주고 이래서 이제 저는 주로 그러고만 앉아 있었는데 책이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제 책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집어보는 이렇게 들어만 보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고마운 거거든요. 그걸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예. 정말 우리 7명 작가들 책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책도 있었어요. 아무리 잘 눈에 띄는 데다가 이렇게 옮겨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해도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일 안 팔렸고 우리가 사주는 거야 그냥.
너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제 책이 너무 잘 팔리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이제 가깝게 살고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펼쳐놓는 거는 이제 제가 끝까지 하자.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 또 헷갈려갖고 이제 이게 막 또 조금 헤매야 되니까 한 번 했던 사람이 어디다 나중에 정리를 했는지 어떻게 펼쳐놓는지를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빠르죠 점점. 그래서 이제 펼쳐놓고 원래는 이렇게 약속된 날에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가 이제 7일을 나가 있었던 거죠. 열흘 가운데. 그러니까 하루 그 가운데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나가고 하루를 있을 이제 각오를 하고 나갔는데 생각지 않은 작가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예정에 없던 작가님이 오시니까 이제 거기 다른 작가님이 스님 들어가서 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말인데도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인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지, 고마운 마음이 확 일어나지 않지. 예, 딱 얼른 들어가라고 막 이러는 게 이제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 그래서 어쨌든 고맙다 그러고 저는 이제 그날 쉬었어요. 쫓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까? 예. 분위기에 느끼는 느낌이 좀 예,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배려받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드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마음도 내가 이제 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어쨌든 고맙다 하고는 이제 그 몸에서 신호를 많이 보낼 때였기 때문에 그래 내 이 타이밍에 정말 쉬어줘야 되는데 고맙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날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내가 아예 작정하고 참여했는데 나는 오늘 가서 이것만 펴놓고는 그냥 바로 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다 펴주고 그러고 들어올 작정을 아예 했는데 마침 이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잘 됐다. 이제 그러고는 저는 이것만 펴놓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차 따르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다 한 번 다 따라놓고 이제 이게 해라고 하고는 이제 들어왔죠. 저는 들어와서 이제 오후에 나갔어요. 그냥 거의 문 닫기 좀 전에 이제 간식 사들고 이제 갔는데 이제 나중에 갔더니 스님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앉아 있어 보니 아무도 안 오더래. 맞아요. 스님이 있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불편해서 안 와요. 그런 게 있더라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사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마음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제 마음 에너지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팔 정도의 정명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마음 기운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얼굴로, 표정으로, 기운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평정심을 계속 찾으려고 초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온 이 열흘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가를 계속 챙기는 거예요. 계속 챙겼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챙기고 내 스스로가 이제 고요하고 평온해지려고 노력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 뭐 말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이렇게 묻거나 말을 시키면 해야 되니까 또 내 의사 표현을 이제 또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물으면은 대답해주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묻지 않거나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내 마음을 보면서 근데 너무 어떤 데 손님이고 사람이고 없을 때면은 내가 뭐를 하는 게 좋을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허리만 아프고 땀띠가 나갖고 여기가 다 난리가 나 있거든요.
바람도 안 불어. 후덥지근하고 하고 뜨겁기는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러면 또 이게 뭐 하는 게 나한테도 좋고 또 좋을까. 그래서 또 일어나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막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가족 사진 찍으려고 하면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제 이러고.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안 좋다, 좋다 하는 느낌에 끄달려 가지 않으려고 저는 이제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열흘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힘드는 건 없었어요. 근데 몸이 이제 무리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누가 찾아올 때만 거기에다 시간을 맞추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9시에 딱 나가면 6시까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우성을 막 치는 거죠. 이게 점점 땀띠가 점점 번져가지고 이만큼이 막 이러지. 얘가 열이 나고 있지. 막 가래토시까지 쓰려고 하고 있지. 허리 아픈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당장 막 이게 열 나고 가렵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얘가 점점 더 번져가. 그리고 막 거기 저기에 막 몇 번을 부딪혀갖고 여기도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래서 막 파스를 붙이고 나가고 또 그 의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도 뭐 주세요, 뭐 해야 돼요 하고 이렇게 하면 들어왔다 나갈 때가 있거든요. 또 부딪히는 거야. 막 다리에 멍도 막 여기저기 들고 이러다 보니까 몸은 되게 이제 무리를 한 거예요. 그 열흘 동안에. 그래갖고 요새는 이제 몸을 좀 쉬어주는 시간을 갖고 있죠.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공부 도량이긴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소리 익숙지 않은 예, 사람들하고 접하는 게 소리도 이제 저 앞에 첫날은 저 앞에 버스킹 부스가 있는데 얼마나 이 앰프를 크게 틀어놨는지 울리지. 예, 정말 막 이게 막 울릴 정도로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좀 줄어들으니까 또 이번엔 또 우리 그 작가들이 또 크게 틀어놓는 거야 스피커를 갖고 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래서 제발 좀 그냥 연주곡만 틀어놓으면 안 될까요? 막 사정을 할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그냥 그 열흘이 정말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냥 뭐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는 사실 그 우리 마음 공부는 무인도나 고요한 산속에 혼자서 가만히 하는 거는 큰 힘을 못 받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마음이 크게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 사람 상황 뜻밖의 이 바깥 대상들은 지금 내 마음 내 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항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취온, 오늘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1년 동안에 1년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지 않았던 말들을 가장 많이 한 날. 네, 좋은 여행 되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만이라도 와서 저는 주말마다 하는데. 예, 그러니까 주말마다 하시는데 저는 그럴 일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거를 그 열흘 동안에 이제 정말 가장 많이 한 거죠. 예.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아름다운 여행 되세요. 막 이제 이러면서 계속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오늘 내가 다 한다. 평생 거 다 한다 하는 마음으로. 예.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늘 하루하루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상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좀 내 안에 탐진치하고 덜 부딪힐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놓치죠, 그거를. 아, 정말 놓쳐요. 예. 아침마다 마음으로는 오늘 하루 잘 보내자 했지만은 어느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이나 또 순간순간 대상들을 만나면 그 아침에 각오했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또 놓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아차림이 되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저는 요즘에 지금 가게 오픈한 지 한 달, 어제가 이제 한 달이거든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접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익숙하지 않은 거를 이게 대하고 한다는 게 참 쉬운 거는 아니구나. 예, 예. 그날도 선생님께서 그 축제장에서도 한번 그 손님들 지나가는 분께 이렇게 좀 알리고 하는 걸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뭘 어떻게 말이라는 걸 어떻게 떼어야 되지? 이제 그냥 주춤주춤하고는 있었는데 사람이 이게 절실하니까 대하는 것도 틀려지기도 하고 자세도 그렇죠. 달라지고 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직도 불안한 마음은 상당히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마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면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어보면은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장사가 그거는 안 맞아요. 된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절들이 그러니까 전기세를 못 낸다고. 내 친구도 지금 내 친구 신랑이 당구장을 하는데 당구장이 지금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붙들고 있긴 하는데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게 밥을 집에서 요새 덥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 먹는 일이 힘들다 하면서도 거의 사 먹는 추세예요. 제가 처음에 미얀마 가갖고 되게 놀란 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경제로 보면은 하루 일당 200원, 250원밖에 그때 당시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서 5,000원 정도 되는데도 이제 쿠데타 때문에 환율이 엄청 떨어져서 우리 100만 원 보내면 그쪽 나라 돈으로 368만 짜신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갔을 때만 해도 일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사 먹는 거예요. 아침을 사 먹고 저녁 때 그걸 사 먹고 그 집에 와서 해 먹는 것보다 그게 싸니까 그 재료를 다 사다가 그 하면 근데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 우리는 저만 해도 집에서 사다가 해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잔치도 집에서 다 치렀잖아요. 집에 뭔 대소사가 있으면 집에서 치르는 웬만한 뭐 생일 뭐 이런 거는 다 집에서 치르는 이런 문화였고 집들이를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문화고 이런 세대를 겪어가지고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걸 다 사 먹는 시대잖아. 거의 다 외식. 정말 일주일에 반 이상은 다 외식을 하는 문화고 뭐 웬만한 집에 뭐 어른 뭐 생신이고 뭐 잔치고 모임이고 막 다 식당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 먹는 문화다 보니까 선택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만 개, 뭐 1년에 10,000개인가 생겼다가 거기에서 한 몇백 개만 남고 다 망한다잖아요. 선택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 집에 딱 갔을 때 음식 맛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음식 솜씨는 이 집이 훨씬 좋아. 맛은. 근데 주인의 말 한마디. 여기는 틱틱거려. 여기는 맛은 뭐 그냥 저냥 그래. 그런데 너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를 선택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내 마음 편한 거거든. 위로받는 마음으로 밥을 한 끼를 뭐를 먹더라도 위로받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캠핑장이고 요새는 뭐 글램핑장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근데 찾아가는 거는 결국 그 주인의 말 한마디, 그 마음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은 조금 멀어도 찾아가게 돼요. 맛있고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거긴 내가 똑같은 적인데 여기는 뭐 비슷한 적인데 여기 가면은 틱틱거려. 사람이 와도 왔는지 갔는지 쳐다도 안 봐. 안 간다는 거죠. 음식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 불안이 이제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조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다기보다는 의무 같고, 예. 그리고 어떻게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또 앞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은 지금이잖아요. 오늘 지금.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빨리 알아차림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한테 좋을까, 이로울까.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나도 좋고 너도 내가 좋아야지 너도 좋으니까. 근데 내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뭔가가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이게 파장이 간다는 거죠. 말보다 더 앞서서 간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마음이 느껴지는 상대편한테 느껴지는 우리 게 말 언어 안 통해도 그거잖아.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여기 강원도 가서 그 힘든 게 힘들다기보다도 이제는 뭐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정말 가든 어딜 가든 인사할 줄도 모르고 네. 특히 또 강원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 그래요? 예, 강원도가 진짜 여기 그런 것 같아. 진짜 무뚝뚝해. 무뚝뚝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뭐야? 저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냥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고향이 그러니까 그 본적지가 경상도인데 물론 나는 뭐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다고 하지만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다 가지만 경상도가 목소리만 크고 무뚝뚝하다고. 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도 더해. 강원도가. 강원도 때 강원도 진짜 어디 가도 뭐 어서 오세요 그래서 상냥하게 하는 데가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드물어. 쳐다보고 말고. 멀뚱멀뚱 쳐다봐요. 진짜. 화난 거. 그러니까. 아까 참 술 그게, 얘기했듯이 식당을 가도 음. 주인 눈치 봐야 되고 외래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다가 어쩌다가 친절한 집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오 이렇게 거기를 또 가고 싶어 그리고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맛은 비슷비슷하니까. 그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아까 아직도. 이제 그 작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생활이에요. 그게. 딸내미가 그 전날 왔었어요. 딸내미인데 똑같아. 똑같이. 딸내미하고 그렇게 하고 논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렇게 하고 놀았대. 그래서 맏딸은 완전 친구 같은 거야.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보고 그걸 좋다 안 좋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이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저런 성격이 형성됐는지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근데 지금 우리도 각자 지금의 내 성격, 내 성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늘 또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 그게 식당이 됐던 선물 가게가 됐던 뭐 당구장이 됐던 노래방이 됐던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모습을 객관으로 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역지사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첫인상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손님의 처지에서 바라보려고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주고 그거를 얻으려고 오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 네.
그러면은 그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벌써 이렇게 분별해 놓고 있으면. 그래서 많이 반성하는 날이에요. 어쨌든 안 할 거면 몰라도 나는 뭐 그렇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해도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또 살아지면은 살 수 있으면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내가 돈도 좀 벌어야 되는 거고 생활이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손님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달 동안. 예 그러면은 그걸 빨리 이게- 소멸시켜야죠. 예. 불안한 집에 누가 오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있자 우리가 처지 바꿔놓고 생각해도 불안하고 맨날 걱정하고 앉아 있고 맨날 계속 또 스트레스 받아 앉아 있고 제 이러면은 동생 또 문제 막 있고 막 이러다 음.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분리를 자꾸 하려고 해서 야 그거는 그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동안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라고 커피집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걱정을 한 거야. 저 집이 비싼 집 같은 거지만 굉장히 싼 집인데도 거기 생겼으니 저 집이 도대체가 뭔 배짱으로 저기다가 라운 커피라고 하는 거고 커피집을 생겼나 하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호기심이 나서 들어가 본 거예요. 거기를. 그 들어갔는데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싼 집보다도 한 1,000원 더 비싸. 그리고 아시잖아요. 요새 하도 카페가 많아가지고 카페가 이 전부 개점 휴업이야. 그렇다 해서 도시처럼 뭐 사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평창 지방 같은데 뭐 인구가 얼마나 있어. 많은 데인데. 그래서 야, 저 집에 언제 문 닫을까? 언제 문 닫을까? 한 달을 버틸까? 1년을 버틸까 하는데 점점 손님이 느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보면 장사 잘 돼. 특징이 뭐냐? 굉장히 친절해. 굉장히 친절해. 그리고 깨끗하고 말도 못하게 친절해. 아 근데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막 친절하게 하고 상업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심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제가 위층에서 커피를 마시면은 이제 마신 거를 밑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좀 계단 가팔라. 그런데 제가 봐도 좀 이제는 좀 둔해서 그런지 어떨 때는 조심스럽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보고 가져 내려오지 말라는 거야. 거기다 두고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어떨 때는 뭐 제가 들고 내려가면 일로 쫓아올라와. 그냥 뭘 하다가 뭐 기절하듯이 쫓아올라와서 받아가고.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와닿지요. 그렇게 행동을 해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친절하게 하는 싫어할 수 있어. 그렇죠.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장사 속으로 친절하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무의당 장일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주에 저기 사셨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호가 굉장히 많아. 그 가운데 무의당이라고 하는 호도 있고 그 양반이 가장 많이 썼던 호 가운데 하나가 좁쌀 하날이에요. 좁쌀 하날. 내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살아도 좁쌀 하나만도 좁쌀 하나의 존재만 한다라는 거죠.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현자의 삶을 살고 가서 지금까지도 그분을 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성직자도 아니야. 근데 삶을 정말 성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사람들이 책을 그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책을 내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사가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되는데 이분이 집이 이제 여기라면은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은 걸어서 그냥 가면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이분은 그 거리 가는 게 한나절이 걸려. 왜냐면 다 들러서 안부 묻고 이제 이러고 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상담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 하는 분이
손님이 너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집에 오는 손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만약에 불자면은 부처님 대하듯이 밥을 그렇게 지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밥을 올린 거가 되는 거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마음만으로 하라는 거야. 손님으로 여기지도 말고 그냥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셨네. 우리 집에 부처님이 오셨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밥을 지어서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치면 얼른 또 그 마음을 데리고 와서 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러면 저절로 이거는 될 걸세.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화로 이분이 유명해요. 지나고 보니 그 양반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분을 기리는 거죠. 그 양반은 그 양반은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뭐 꼭 그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적어도 내 그렇지. 집에 오는 내 집에 오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반만이라도 쓰면 저도 우리가 그래도 담마 행자로서 그래 내 집에 오늘 손님 10명이 오는 거를 목표로 한다. 그럼 그 내 10명한테 그분이 다 내가 섬길 대상이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그 중에는 정말 그날 기분이 엄청 안 좋아서 또는 뭐 타고난 어떤 트라우마나 또 어떤 이런 게 또 형성돼 있어서 모든 걸 부정 마인드로 그러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반응이 오면 그런가 보다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신경 쓸 수는 없거든요. 저도 아까 제가 말하기는 제 책이 잘 팔렸어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목이 뭐 있다구냐고 이러기도 하고 중생이 뭐요? 그래서 읽어보셔야지 합니다. 그래서 중들은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시비도 걸고 가고 좋았던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고 가는 저기다 대고 아우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고 예. 그건 내 마음 나의 일이지 그건 그 사람 일인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일비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이 어떤가 예. 항상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시다 보면 마음의 힘도 커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정성스럽게 그리고 어떤 게 내가 진짜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손님이었을 때 어떤 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에다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그게 배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지니까 불안한 마음 일어날 때마다 빨리 알아차림하시고 기도, 제사 이런 게 다 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순간순간 나의 평온한 마음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대상들한테. 그게 이제 안테나가 되고 채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상이 제사가 되고 네. 일상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일상이. 그러니까 종교의 말로 하면은 그게 기도고 수행인 거고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말로 하면은 정성스러운 삶인 거거든요. 그냥 지금 오늘 순간을 사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식의 표현으로 하면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그래서 제사, 기도, 수행 이거 다 어려운 느낌을 주잖아요. 어려운 말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냥 우리 편한 말로 그냥 내가 내 집에 온 손님들한테 그냥 정성스럽게 대하자. 정성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예, 나를 대하듯이. 그런데 그 놀라운 그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상대방도 물론 기분이 좋고 그런데 내가 편해진다.
네, 맞아요. 손님들이 편하면 내 마음도 맞아. 편하지. 내가 예. 내가 편함으로 손님이 편하고 손님이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렇죠. 작용을 예, 일으키는 예, 거예요. 예. 손님이 불편해서 가면은 내 마음도 엄청 불편해요. 이 마음이 곧 모든 걸 만들어내고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과거도 만드는 거니까 내 마음 작용 하나하나가 나의 온 삶을 만드는 거니까 불안해하면 불안한 일이 올 것이고 걱정하면 걱정한 일이 올 것이고 웃으면 웃을 일이 올 것이다. 이거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하고 그래도 우리가 명상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